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큰 변곡점이라고 했잖아요. 변곡.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 얘기를 듣고 한 분이라도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진짜로 모르고 사는 게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잘못된 습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고쳐야 되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진짜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고, 가난한 자는 최대의 이익과 최소 손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얼핏 들으면 같은 말 같잖아, 이게. 그게 그거 아니야? 어차피 둘 다 이익을 추구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야.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집 앞에서 여러분들 그 지인이 고구마 장사를 해요. 고구마. 군고구마. 군고구마. 근데 이거를 만드는데 자본이 1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인이 군고구마 장사를 해요.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어쨌든 그냥 대충 이 사람이 하는 걸 맡겨도 나한테 한 10만 원이 떨어져. 10만 원. 10만 원이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자고.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서 뭐 내가 대신 일하기도 하고, 내가 대신 고구마를 갖다 주기도 하고, 내가 직접 시장 가서 떼우기도 하고, 그러면은 30만 원이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자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 선택을 한다? 이 선택을? 근데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거든. 근데 부자들은 이 선택을 해요. 이게 자기의 이익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있잖아요.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나한테 뭐 10만 원이 떨어지건 만 원이 떨어지건 어쨌든 나한테 이득이잖아. 그쵸?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해. 부자들은. 그러면서 내 시간이 최대한 안 드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일단 그 자기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이거를 하고, 최소 손실은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다 보면 욕심이란 게 생겨. 욕심, 사람이.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이 군고구마, 이 장사를 통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내려고 해.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오해가 발생이 돼요. 날 도와주는 이 친구,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저 새끼 나보다 많이 가져가는데? 내보다 배꼽이 더 큰데?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내가 투자한 거잖아. 막 이런 게 생긴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제 이 30, 이렇게 뛰어서 30을 나오는 게 어떻게 해서든 예목도 뺏어갖고 50을 만들려고 진 노력을 다해. 그러다가 인간관계 틀어지고 인간관계 깨지고 또 이 사람이 열받으니까 떠나버려. 그래서 이 최대 이익과 최소 손실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이 사업도 쪽나버려. 결국에 이 사람한테 돌아오는 거 없어. 영원.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매 순간 그래, 매 순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최대 이익을 뽑아내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 조금의 손실도 안 보겠다. 이거를 생각을 한다고. 이걸 볼게요. 다른 예로 들어드릴게요. 다른 예로.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그 사람들의 꿈이 뭐예요? 건물주, 그쵸? 건물주. 이 돈이 많은 사람, 부자들도 건물주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열심히 자기가 일해서 머리를 써서
뭐 부동산 투자를 하면 건물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누구든 될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건물을 샀을 때요. 첫 건물, 첫 상가라고 하자. 첫 상가를 샀을 때요. 이때 내 사상이 바뀌지 않으면,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안 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있냐면 건물주가 됐을 때 보통 이런 게 있죠. 좀 현실적으로 표현을 하자고. 뭐 월세를 내가 주려고 해. 근데 평균 시세가 주변에 1억 3천인 거야. 예를 들면 1억 3천인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첫 상가, 첫 상가 세를 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 가난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최소 손실을 생각하기 위해서 1억 3천이라고 가정을 하자고. 평균 시세가. 그럼 이 그대로 올려. 주변에서도 이렇게 올렸는데 지도 이렇게 올려. 나가겠어 이게? 한동안 공실로 있지. 그러면 이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이거를 내가 공실로 냅둘 바에 조금 싸게 올려도 바로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나한테는 이익이잖아. 그쵸? 그래서 1억 3천이라면 이 사람은 1억 2,500에 건물을 내놓습니다. 세를. 여기서부터가 기회비용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가난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네가 첫 번째 건물을 쥐게 됐고, 그리고 이건 내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손실을 보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변에서 1억 3천을 내놓는다면 나도 손해볼 수 없어. 나도 이렇게 내놔야 돼. 또는 난 그거보다 조금 더 받아야 돼. 왜? 내 건물은 옆에 거보다 좋으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다고. 자기의 그 최소 손실을 보려는 그 노력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몇 달 동안 공실로 이어진다.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해요? 심지어는 1년, 2년 동안 공실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다 보면 내가 부자였기 때문에 한 방에 이 건물을 샀으면 좋아. 그러면 좋아. 근데 그렇게 되냐고. 안 되죠. 은행 대출을 갚아야지. 뭐 대출 금리 올라가지. 중간에 파산한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부리다, 굉장히 미세한 차이인데 욕심 부리다가 모든 거를 다 놓쳐. 그리고 두 번째, 이 둘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이 사람은 어쨌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해. 그냥 다달이 2,500만 원 들어오면은 2,500만 원 들어오는 거에 만족해. 그리고 심지어는 주변이 3천이다? 그러면은 몇 년 동안 저는 2천만 받을게요. 그런단 말이야. 왜 그런 것 같아요? 새 들어온 사람이 여기서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새 들어온 사람이 오래오래 영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나는 내 이익도 더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주변 시세가 1억 3천이다. 그러면은 부자였던 사람은 어차피 나한테는 매달 2천만 원이 들어온다. 그것만 생각을 한다고. 그것만. 근데 가난했던 사람은 1억 3천이지? 정확히 1년이 지납니다. 세입자한테 전화해갖고 지랄을 해. 야, 지금 금리가 이 모양인데 네가 3천만 내겠다고? 당패! 이런다고. 나는 이 순간부터 1억 4천 이런다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쵸? 이게 되겠어? 주변 사람이 무슨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월세 사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세로 장사를 하는 거야? 아니잖아. 돈이 없으니까 월세로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따구로 막 무작정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다른 사람이 운 좋게 들어오면은 굉장히 행운인데 그 행운이 계속 지속될까?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건물에는 계속 바뀌어. 그냥 사람이 1년 내에 한 3번 바뀌어. 중간중간에 무슨 학교도 아니고 방학을 해.
여름에 한번 한 3개월 쉬어야 되고 겨울에 한번 한 3개월 쉬어야 되고 공사무실로 있어야 돼. 공사무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거를 초래를 해요? 이게 이 건물값이 올라가겠어요?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데 이게 나비 효과라니까. 자기의 조그만한 그 아주 이기적인 마음, 최소 손실을 생각하고 최대 이익을 고려를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비 효과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애초에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질 않아. 3천이면 어차피 나는 2천만 원 받아도 나한테는 이득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오래오래 사십시오. 오래오래 장사하십시오. 그렇게 해드리고 이 사람은 자기 시간을 많이 늘리겠죠. 자기 시간.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계속 해나가요. 나는 어떤 거를 할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거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이게 또 말이 쉽지.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막 세입자랑 싸우고 소송 걸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법무사 찾아가고 변호사 찾아가고 전화해서 야 이년아 미친년아 그러고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나비 효과라니까 진짜로.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진짜로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진짜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부자가 되려고 코인하고 막 이런 걸 다 좋아. 기초적인 게 돼야 돼요. 기초적인 그 마인드가 풀려야 돼. 이게 제가 상가로 표현해서 그렇지 아파트도 똑같아. 내가 아파트를 전세 준단 말이야. 주변의 시세가 예를 들어 한 뭐 2억 3천에 형성이 되어 있대. 그러면 기존에 내 세입자가 들어가 있어. 굳이 구태여 뭐하러 올리냐고 돈을. 그냥 오래오래 살기 냅두지. 그러면서 드는 기회비용 그리고 내 스트레스 이런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사람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이. 왜 도대체 자기의 최대 이익과 최대 손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뭐 그런 거잖아. 창펑이 그런 자기 손해보는 짓을 하겠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당신 생각이라고. 그거는 부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 루나가 휴지 조각 되는 게 문제인 거지 나한테 이익만 되면 돼요. 진짜로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한 거는 정말 뭐 건물로 이야기를 해서 나랑과는 관계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생활에서 계속 돌고 돌아요. 그 문제가. 정말 간단한 얘기로 여러분들 그 손세차 맡기는 것도 아까워하죠. 그래서 뭐 셀프 세차를 이용하곤 하잖아요. 물론 이제 목적이 다를 수도 있어. 내 차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남한테 안 맡기고 내가 한다. 그러면은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단순히 어떤 돈을 아끼려고 셀프 세차를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그냥 그거는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세요. 그냥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대가를 지불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내 목표를 이뤘으면 된 거야. 뭔 안 그럴 것 같지? 장사하는 입장에서도 똑같아. 커피 장사를 해요. 여러분들이 커피숍 장사를 해. 알아보니까 옆집 상권에서 4,000원 받는데 여기는 4,500원 받는데 그럼 뭐 최소한 뭐랄까 이거는 안 돼도 비스무리하게 그 받으면 되잖아. 근데 굳이 우리 커피는 막 예술이고 내가 직접 떼갖고 뭐 했고 그래서 우리 커피는 5,100원 받아야 돼. 이러니까 망하는 거야. 이러니까 망하는 거야. 근데 물론 이제 어리숙해서 자기의 원가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싸게
1,500원에 팔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돼, 그거는. 멍청한 거예요, 그거는. 원가 계산은 해야지. 자선 사업이 아니니까. 근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이게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뇌동매매를 하는 것도 이 이유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전략이 왜 안 지켜질까? 궁금한 얘기 때문이에요. 궁금한 얘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이익만 나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최대 이익을 내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전략이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